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제 직업 중에 하나는 유튜브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살면서 느낀 점들이라는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고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놨고 되게 인기가 많은 재생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살면서 느낀 점들을 계속 연재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꾸준히 요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연재를 좀 안 하고 있었죠. 그 이유는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좀 구독자가 늘고 조회수도 좀 나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제 영상을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느낀 점들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좀 저로서도 좀 부담을 느낍니다. 제가 뭐 1대1로 만나서 제 후배를 만나거나 뭐 친구를 만나거나 그러면 뭐 얘기를 막 하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카메라 속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거든요. 저보다 연세가 훨씬 더 많은 분들도 보시고 저보다 경험이 훨씬 더 많은 분들도 보시고 뭐 사회적으로 저보다 훨씬 더 성공하신 분들도 보시고 성공이나 나이 뭐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저보다 뭐 나이가 어리거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가르치듯이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까놓고 얘기하면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이런 컨텐츠는 만드는 걸 부담을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시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뭐 누구를 가르치려고 드는 느낌으로 영상을 찍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영상을 찍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나는 이 정도 나이 먹으면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런 점들을 느꼈고 그냥 그 느낀 점들을 얘기하는 거고 뭐 여러분이 궁금하면 듣는 거고 안 궁금하면 안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긴데 항상 이런 서론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컨텐츠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딱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네 가지 할 건데 마지막 네 번째는 앵콜이에요. 앵콜. 자, 첫 번째입니다. 엄마가 주식을 사자고 할 때는 주식을 팔아야 할 때다.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너무 사적인 얘기니까 자세하게는 좀 그런데 금융계통의 소위 얘기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아버지의 어록입니다. 엄마가 주식을 사자고 할 때는 주식을 팔 때다. 이제 엄마라는 걸 이제 의역하자면 엄마한테 좀 미안하지만 소위 얘기해서 개나 소나라고 의역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나 소가 주식을 사기 시작할 때는 주식을 팔 때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는데요. 소위 얘기해서 지금 같은 때입니다. 여러분도 카톡방에 보면 뭐 주식 얘기하는 카톡방 많이 있으신가요? 저도 요즘에 그런 카톡방이 되게 많은데 요즘에 뉴스에서 보면 뭐 20대 30대가 주식 계좌를 정말 많이 연다. 뭐 거의 올인한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죠. 뭐 지인 중에 누가 뭐 얼마 벌었대더라 뭐 이런 거 요즘에 많이 들리잖아요. 그냥 딱 요런 시점에 저희 엄마도 어디 모임 갔다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누가 얼마 벌었대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저희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주식 좀 해보는 거 어떠냐고.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갖고 있는 주식을 전량 이제 매도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저희 아빠가 갖고 있는 주식 노하우입니다. 제가 이런 영상 찍으면 혹시나 1차원적인 관점에서 닥신이 주식을 팔라고 했네, 주식을 팔아야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높아심에 강조하지만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제가 알면 뭐 이렇게 영상 찍고 매일매일 직장에서 일하고 뭐 열심히 살지 않겠죠. 그냥 그 느낌 정도는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제 지인 중에 서울대 의대 출신인 어떤 분이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인데 공부를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는 건 물론이지만 잘 때도 최선을 다해서 자고 놀 때도 최선을 다해서 놀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하는 건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 잘 때도 최선을 다해서 자고 놀 때도 최선을 다해서 놀려는 노력을 하는구나. 그런 걸 저도 알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지인들 중에서도 좀 그런 캐릭터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떠오르는 몇 명이 있긴 있는데 뭐 예외도 있지만 반대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남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하죠. 맨날 놀러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남들이 다 공부 시험 끝나고 놀러갈 때 최선을 다해서 놀지 못하죠. 그제서야 이제 공부하겠다고 남들 놀 때 뭐 할 거 있다고 그러면서 계속 놀지도 못하고 갑자기 책 펴서 공부 시작하고 도서관 가고 자,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 다 끝내고 이제 집에 와서 발 씻고 자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계속 낮에 또 놀았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공부하겠다고 잠을 줄여가면서 불 켜고 책 펴고 앉아갖고서는 밤새고 이러잖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은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공부할 땐 또 공부 안 하고 계속 딴짓만 하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아냐 라는 댓글이 가끔 달리던데
제 얘기니까 제가 잘 압니다.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무슨 느낌인지 요번 주제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놀 때도 최선을 다해서 놀고 잘 때도 최선을 다해서 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때 맨날 인스타 키고서는 남 잘 사는 거 구경하고 카카오톡 푸사 바뀌는 거 구경하면서 뭐 부러워하다가 또 열폭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괜히 자는 시간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밤에는 자야 됩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세 번째 주제인데요. 이것도 아주 고급적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쭉 속해 있던 집단들에서 이제 사람들을 좀 봐오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잘 되는 애들 중에는 진짜 실력파로 잘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 자체가 워낙 좋아서 그냥 계속 잘 되는 애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많죠. 그런 게 이제 정석인데 가끔 보면 좀 소위 얘기해서 인사이트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그 지표, 지각, 인사이트가 떨어져서 성공을 하는 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실력으로 치면 좀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자기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그게 도전하지 않게 돼요. 정상적으로는. 아, 내가 이 정도 실력이니까 난 안 되겠구나. 적당한 자기 실력에 맞춰서 이제 커리큘럼을 짜게 되는데 어떤 애들 보면 가끔씩은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인지가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실력은 많이 떨어지는데 끊임없이 그냥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정확하게 사실은 좀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지금 제정신인가, 뭐 제가 지금 돌았나, 약간 옆에서 볼 때는 약간 정신 나간 놈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캐릭터가 또 문을 계속 두드리다가 또 되게 운이 좋게 또 성공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캐릭터들이 좀 있는데 결국은 그런 애들이 또 그런 내부 사정을 모르는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되게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성공하는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이 볼 때는 쟤는 좀 제정신이 아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지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가능한지 생각해 보면 상위 집단으로 가면 갈수록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실제 경쟁률은 의외로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의외로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정말 도전하고 문을 두드리면 그 중에 누가 되긴 되거든요.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운도 좀 따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꾸 두드리고 도전하고 하다 보면 또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사이트가 뚜렷하면 도전하지 않을 상황인 애가 인사이트가 없어서 그냥 막 미친 듯이 도전해서 꿈을 갖고 그런 애들이 결국 또 성공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 약간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고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약간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제 옛날에 그 자서전 많이 읽었었는데 뭐 이거저거 많이 외우고 있는 어록들이 있는데 어록 중에 뭐 이런 말도 있죠.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가면서 나아간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선박 회사를 차릴 때 아니면 뭐 자동차 회사를 차릴 때 남들이 볼 때 외국에서 볼 때는 아, 저 사람 뭐 저 돌았나? 또라이인가? 저게 가능할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줘. 너 해봤냐?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사실 주변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볼 때 그 당시 시점에서는 완전 개또라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뭐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물론 그 당시니까 가능했던 것들도 있기는 있지만 너무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는 것보다 가끔은 자기 자신에 대한 좀 과대평가를 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게 또 성공으로 가는 키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느낌은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요 세 가지고요. 앵콜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이제 해준 얘기인데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게 아니고 남의 떡이 실제로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떡이 더 큰데 보기에만 저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런 의미잖아요. 실제로 남의 떡이 더 크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옛말에 맞는 말도 많이 있지만 틀린 말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회적으로 되게 통용되는 말들 중에 그 반대로 해석을 하면 사실은 팩트인 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들인지 제가 노골적으로 방송에서 다 까놓고 얘기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데 약간 연막 치는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뻥치는 말들. 사실 우리 주변에 뻥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게 뭔지를 나이가 들다 보니까 조금씩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되게 마음의 평화를 얻고 뭐 그랬는데
저는 인간은 악하다고 믿고 이 사회는 사실은 완전 양육강식의 사회거든요. 이렇게 너무 연약하고 착하고 비실비실하고 남의 얘기 잘 듣고 그러면 성공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도 다 쓰는 어떤 통용된 말들도 거짓말이 되게 많습니다. 좀 곰곰이 잘 생각하면서 정신을 좀 바짝 차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내가 이런 영상 만들어주면 되겠네 싶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